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9월 26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어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 122평 부근 반드시 막 그렇게 짤로 딱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지만 이 구간에서는 어찌되었거나 추가 하락보다는 리바운드 반등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거와 별개로 국제 금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게 슈팅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TMF가 2차 갭에 이어서 바로 3차 갭을 만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우리 얼마 전에 올해 흐름에서 삼성전자에서 봤었던 흐름이죠. SK하이닉스랑. 그리고 나서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갭들을 좀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메웠고,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삼성전자 차트를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3차 갭을 만들 정도의 흐름인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곤 있지만 어찌 됐거나 시장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옳은가요? 시장이 옳은가요? 당연히 시장이 옳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쪼끔은 무섭다, 신경 쓰인다 정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지수 흐름은 아직까지는 디딜자리 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조정이 온 거는 별거 없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뭐가 없다? 주도주가 없다,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제 예측, 제 시나리오로는 2차 전지가 좀 그 역할을 다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2차 전지를 매수를 이야기 드렸던 거고, 어제 장 초반에 컷이 나가는 흐름이 보였고,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반등이 강하려면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시장에 주도주를 맡을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섹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과연 이 자리에서 세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특히나 지금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 구간에서 어떤 것들을 가져갈까? 제가 일요일 날 라이브 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이 추석 연휴를 길긴 하지만 조금 리스크를 안 떨어도 오버를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종목들을 가져갈지는 아직까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어제 2차 전지가 출발을 해 줬으면 별 고민을 안 했을 텐데, 말 그대로 계획적으로 때려 맞은 거거든요. 시가 고가로 그렇게 맞았다라는 것은 주말 내내 그분들께서 준비를 했다라는 의미다. 그러니 과연 이제 말 그대로 무턱대고 그쪽이 좀 내려왔다라고 해서 2차 전지가 좀 밀려 내려왔다고 해서 그쪽을 가져가기에는 쪼끔은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차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30 년물 국채 금리인데, 미국 국채입니다, 당연히. 금리인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렸죠. 사실은 요렇게 쌍봉 맞고 떨어졌을 때 죽어야 되는데 여기를 갭으로 올라탔다라는 거,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신고가를 갭으로 시가 저가로 탔다라는 것은 무조건 추격이 가능한 자리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저는 좀 제 생각과는 좀 다르게 좀 더 슈팅이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저 흐름이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고, 또 이 자리가 영원히 안 올 자리는 아니긴 하지만 단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미 신고가를 갭으로 점프해 가지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이제 슬슬 돌려고 올라타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쌍바닥을 한 번 더 만드느냐, 이 패턴의 확률이 좀 더 높고, 다시 깨고 내려가는 확률은 좀 적긴 하지만, 막 방금 전에 보신 미국 국채금리처럼 아예 없는 수는 아니다. 그리고 3대 지수 모두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120평을 무지막지하게 깨고 내려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럴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4,500 라인 깨지면서 결국은 4,300 라인 마디 자리로 온 거고, 만약에 요 자리가 깨진다라고 그러면 이 4,100 라인으로 오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깨는 패턴보다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드가 나오는 패턴이다,
라이브 때도 질문 주셨던 것처럼 요 자리에서 올라간다라고 해서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올해의 고점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수로 오게 되면 2450, 2495 요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찌 되었거나 지금 자리에서 리바운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도주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과연 어떤 그 섹터가 좀 역할을 맡을지. 물론 이 흐름에서 다시 한번 2차전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닥이 계속 이야기 드렸던 829 라인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800 라인에서 829 라인, 요 라인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닥은 지금 계속 2차전지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고 있죠. 그쪽이 이 비중이 커져 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 자리에서 같이 반등이 나오는지 보는 것도 나름의 관전 포인트다.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부담도 없고, 왜냐면 이제 시가총액이 작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은 많은 분들하고 같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이쪽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서 어찌 됐거나 리바운드는 반드시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 컷 비용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분명히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혹은 여전히 관심을 가질 만한 흐름이다,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이제 연휴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조금은 시장에 밀리는 감이 있죠. 과연 이제 좋은 자리들, 좋은 섹터들을 어떻게 찾아서 넘어갈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오전 시황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